지금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요. 프래그먼트도 부분 화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스 파일 하나와 그 다음에 XML 레이아웃 파일 하나로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쌍을 매칭하는 거는 온크리에이트 뷰 안에서 인플레이트라고 하는 걸 할 때 매칭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만들면 액티비티 main.xml로 와서 부분 화면으로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이 화면의 가운데로 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선택해서 삭제. 그 다음에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일단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다. 이 위에 그냥 버튼 한번 갖다 놓을게요. 자, 메인 화면에 버튼 갖다 놓고요. 위쪽으로 한번 붙여봅니다. 이렇게. 자, 그냥 버튼 하나 그냥 추가를 한 거고요. 이 아래에는 자,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버튼 아래쪽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그 다음에 아이고 이렇게 움직여 버렸네요. 자, 왼쪽 오른쪽 벽으로 붙이고요. 연결선을 만들어 줍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버튼하고 공간을 좀 띄우겠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마진 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자, 레이아웃 마진 탑을 20dp 값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자, 요걸로 되어 있고, 자, 프레임 레이아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에 아이디, 자, 뭔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를 우리가 보통 컨테이너라고 주고요. 자, 필요하면 뭐 다른 아이디로 변경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프래그먼트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한번 여기서 왼쪽 위에 팔레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프래그먼트가 어디 있는지. 자, 여기 보면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라고 하는 게 프래그먼트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다른 거는 별다른 게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라고 하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나? 자,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 여기 프레임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었던 프래그먼트를 여기다 보여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로그인 프래그먼트 선택하고 OK 누르면 이렇게 자,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가 추가가 됩니다.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위드스는 매치 페런트, 하이트라고 하는 거는 자, 랩 컨텐트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랩 컨텐트 또는 매치 페런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매치 페런트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상태로 자, 한번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느낌표가 있네요. 느낌표는 왜 있는 걸까요? 자, 코드 위쪽에 디자인에서 코드를 가서 보면 자, 이렇게 자, 빨간 줄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fragment container view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왼쪽에 프로젝트 영역에서 그레이들 스크립트의 build.gradle 이쪽으로 와서 자, 아래쪽에 dependencies라고 하는 게 있죠. 이건 웹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수 있는 자, 그런 내용이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implementation이라고 하고요. implementation 그 다음에 여기 한 칸 띄우고 작은 따옴표하고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X 여기다가 안드로이드 X 점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콜론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KTX 이렇게 하고요. 자, 1.2.5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프래그먼트를 구현하는 라이브러리를 웹 라이브러리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는 의미가 되고요. 자, sync now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자,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쭉 받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최신 버전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최신 버전을 확인을 해서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을 때는 버전이 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activity main.xml로 가봅니다. 그러면 여기 빨간색이 표시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버튼이면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썼잖아요. 근데 태그 이름에 fragment container view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되고요.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는 여기 name이라고 하는 속성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포함해서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걸 넣어주면 이 프래그먼트가 이 영역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자인 쪽으로 가보면 디자인 쪽에서 이게 프래그먼트 컨테이너 뷰고 거기에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어떻게 보이나?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하고 에뮬레이터를 한번 띄워보면 되겠죠. 에뮬레이터에 한번 띄워보면 될 텐데, 자,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나 보네요. 잠깐 기다려 봅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보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버튼 영역을 좀 침입을 했네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연결선만으로 얘가 영역을 잡은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자, 프레임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고요. 버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긴 했는데 이 디자인 화면에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 여기 레이아웃 위드스하고 레이아웃 하이트 크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걸 둘 다 0dp로 바꿔봅니다. 0dp로 바꿔보면 얘가 순전히 연결선만으로 크기를 잡아주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변경한 레이아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버튼이라고 하는 요 위에 버튼을 눌렀을 때 로그인 화면 또는 또 다른 메뉴 화면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그거를 부분 화면 프래그먼트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거 사이에 전환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버튼을 우리가 하나를 넣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컴먼에서 버튼을 이쪽에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얘는 자, 요 버튼의 오른쪽으로 붙여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버튼이 이제 두 개가 됐죠. 버튼의 높이가 좀 안 맞는군요. 자, 그러면 요 버튼 또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이렇게 위치를 잡고요. 이것도 위치를 잡아 봅니다. 자, 두 개의 버튼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요 버튼의 글자, 그다음에 요 버튼의 글자가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버튼은 자, show login 버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엔터 치고요. 자, 책하고 똑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버튼의 아이디는 자, show menu 버튼 이렇게 아이디를 입력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버튼에 표시되는 텍스트 속성의 값, 즉 글자는 여기에 로그인 화면 아니면 로그인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메뉴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합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좀 전에 본 것처럼 로그인 화면이 보이고요. 자, 아래쪽에 이 프래그먼트가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새로 추가할 메뉴 프래그먼트가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그인 프래그먼트는 이미 보인 상태죠. 그리고 그 보인 방법은 XML에 추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버튼 같은 경우에도 XML에 추가해서 보이게 버튼 태그로 이렇게 추가해서 또는 화면에 추가해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코드에서 즉 이 클래스 안의 코드에서 어떤 특정한 기능이 실행될 때 화면에 버튼이 추가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XML 레이아웃과 화면이 보이는 방식과 그 다음에 기능이 동작하는 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UI 구성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자, activity main.xml에 지금 버튼 두 개를 추가했고요. 이제 프래그먼트를 또 추가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여기 소스 파일 하나하고 RES의 레이아웃 밑에 하나가 또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 쌍이 되는 건데 이걸 복사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 소스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요거 선택하고 컨트롤 V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름을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메뉴 프래그먼트 OK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요 XML 파일도 fragment login.xml 선택해서 컨트롤 C 레이아웃 폴더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fragment 밑줄 긋고 menu.xml 파일로 만들어줍니다. OK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요 파일 하나와 요 파일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요 두 개가 서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죠. 자, 매칭된다. 그럼 메뉴 프래그먼트 파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자, on create view라고 하는 거 안에서 inflate를 할때 자, 요거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로그인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프래그먼트 메뉴라고 해서 요 프래그먼트 메뉴.xml하고 한 쌍이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메뉴.xml이라고 하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자, 요런 식의 화면이죠. 자,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이거를 변경해 줍니다. 로그인 화면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선택해서 자, 메뉴 화면이라고 하는 글자로 변경해 주고요. 자, 여기 버튼은 그냥 놔두도록 합니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를 가서 자, 초록색 계열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메뉴 화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변경됐어요. 그러면 자, 메뉴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버튼 두 개 추가했잖아요. 로그인하고 메뉴 버튼, 그리고 쇼 로그인 버튼, 쇼 메뉴 버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트리에서 보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들어가게 됐네요. 이 버튼 두 개를 각각 눌렀을 때 그때 동작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아이디로 바로 소스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build.grade를 열고요. 자, 이번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플러그인스의 중괄호 안에다가 한 줄을 더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 extension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sync now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로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됐고요. 이 아이디로 찾아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보이죠? 그다음에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뉴 프래그먼트가 보이게 할 거고요. 다시 이걸 누르면 로그인 프래그먼트가 여기 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프래그먼트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 프래그먼트를 전환할 수가 있어요. 프래그먼트 매니저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프래그먼트들을. 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